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강남 집값 폭등에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질까, 대책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과열을 잡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잠실발 과열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과열의 중심지는 잠실 지역 엘스와 리센츠 아파트죠. 33평 기준 현재 30억 초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르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벌써 2개월 사이에 5억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보다 낮은 가격대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중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왜 상승 흐름에는 시간차가 존재할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파트 시장에 들어온 돈은 빠져나가지 않는다. 아파트를 팔고 나서 주식이나 코인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파는 이유는 간단해요. 더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갈아탈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다면 당연히 안 판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상급지가 집값이 올라가면 중급지 아파트의 매물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원래 갈아타려다가 갈아타기 갭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포기하고 2주택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한 그 지역에 대기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세 만기된 사람,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들, 투자자 중에서도 뭐 지방에서 올라가는 이제 지방 투자자까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매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지금은 15억대 아파트까지 내려왔어요. 특정 지역만 움직이지 않고 상급지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퍼져 나간다 말씀드렸죠. 현재와 같은 상황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2018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좀 나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침체 영향도 있었고요. 또 하나, 당시는 금리 인상 흐름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경계감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18년 7월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여의도와 서울 그리고 용산 복합 개발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재건축 호가가 단숨에 2억 정도 껑충 뛰어올라 버려요. 자, 여의도 재건축만 올랐겠습니까? 강남 재건축도 급등했고, 당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용성, 강남 3구, 강남 4구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국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결국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게 3월 5일 오후에 나왔던 기사예요. 자, 3월 5일 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TF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기재부 1차관과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 3월 5일에 은평구 매입 임대주택 현장에서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거든요. 이때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에 단초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자,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국토부 관계자의 의견을 이랬어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한 지 아직 1개월도 안 됐다. 재지정을 요구하기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정책이란 게, 야, 이거 해제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다시 지정할게요 하면은 좀 이게 좀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번에 오르는 게 단순하게 토어제 해제만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5년간 규제로 억눌렸던 가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성장통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약간의 성장통을 겪고 나서 지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다. 좀 이렇게 국토부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호가가 오르고 있는데 매도자고 매수자 간의 가격 격차가 커서 실제 거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까 저희가 리센츠 엘스 뭐 30억 초반까지 올라가고 나서 수요가 좀 주춤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제가 느끼는 시장 상황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나눈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거래가 주춤한 건 맞는데 그 올라가는 가격까지 거래는 많이 터졌거든요. 또한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잠시로 오르니까 바로 헬로시티하고 둔촌주공이 올랐고 그 이후에 지금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제 수요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볼 때는 좀 서울시의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집값 상승이 단초가 됐던 건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이 정책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개발 계획이 좌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원 서울시장은 이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크게 뒤어서 그런지 주요 재건축의 인허가를 이때부터 사실상 중단하게 됐고요. 재개발 지정도 멈추게 되죠. 지금 정부에서 특정 지역의 과열을 잡을 방법이 없나요? 지금 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권까지 불장이 왔다고 하는데 상승세가 더 퍼지기 전에 막을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오랜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활용했던 핀셋 규제 방법 말씀드려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이나 대출이나 거래 규제를 강화해요. 그리고 이 규제들이 적용될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그것이었죠. 그래서 과열지역의 수요 억제로 활용을 했어요. 이 방법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이 무엇일까요? 빠르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서 과열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개입이 나오면 그 지역만 따로 정리해서 규제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장점은 침체된 지역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활용하는데 이 대출 총량 규제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만 핀셋으로 타겟해서 이제 수요 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무엇일까요? 풍선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15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규제하고 뭐 세금 규제하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수요가 몰린다? 12억 이상 아파트에 과열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12억 이상 아파트만 딱 타겟팅해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더니 9억 이상 아파트에 과열이 되더라. 원래 집값이 오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중에 대기 중인 막대한 자금, 은행권의 예금만 합쳐도 2,000조가 넘습니다. 자, 이 막대한 자금은 예금금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예금금리를 이제 제시를 하면은 당연히 예금 형태로 남아있겠지만 이게 사람들의 기대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빠르게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동산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막냐 이거죠. 막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니까 좀 길을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일부 고가 아파트만 과열하게 이제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아파트는 안정이 되죠. 지금도 솔직히 18억 초과 아파트만 과열이지 뭐 8억, 9억 아파트는 이게 지금 상승장인가 체감도 안 될 정도예요. 아니면은 전체 부동산을 조금씩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정책을 비싼 거 한 채 사게 할 거냐, 싼 거 여러 채 사게 할 거냐,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좀 일부 고가 아파트의 과열 정도만 인정을 한다, 시장 원리를 내버려 두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지금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개월 사이에 5억 가까이 급등한 잠실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더 낮은 가격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기재부가 긴급 부동산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국토부는 정상이 되는 과정으로 서울시는 호가만 올랐고 다른 지역 확산은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과열을 막는 정책은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